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대우의 김우중 회장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젊은 시절에 제가 78년도 군에 가가지고 81년도 제대할 때 그때 말이 있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서울 가면 네 서울 구경하고 왔다며 남산에 올라가 봤나,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산 갔다 온 사람한테, 촌놈한테 용산 가봤나 하지 않습니까? 정작 부산 사람은 용산 가면 공원에 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시골 사람이 용산 공원에서 더 잘하는 겁니다. 서울도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 외곽지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한 건 아니지만 서울에서 군대 생활하고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외곽지에서 이제 했는데, 서울역에서 탁 내리면 지금은 서울역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식 일본식 건물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울역에 딱 내리면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지하도를 이제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데,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이래가 나온다고 계산을 하고 딱 보고 이래 들어가면 출구로 놓으면 엉뚱한 데로 쑥 놓고 이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촌놈이 참 헷갈렸던 겁니다. 군대 생활을 거기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서울에 오면은 대우 빌딩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립습니다. 서울 갔다 왔다 이러면 우리 세대에는 대우 빌딩 봤나 안 봤나, 이게 서울 갔다 왔다 하면 야, 니 대우 빌딩 봤나 안 봤나에 따라서 저 사람 서울 갔다 왔구나 안 갔구나 할 정도로 그만큼 대우 빌딩이, 일부 사람들은 3일 빌딩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대우 빌딩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역 앞에 거대한 시커먼 빌딩, 건물 빌딩 색깔이 시커맸어요. 그 당시에는 63 빌딩 같은 것도 없었고 서울에서의 최고 큰 랜드마크 건축물이었습니다. 참 촌놈 병사가 대우 빌딩 옆에서 올라 내리다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내 생각에는 한 30 몇 층밖에 안 됐는데 길이가 길었습니다. 길쭉한 빌딩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지럼증을 느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라진 대우의 역사를, 흑역사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강력한 후보였던 안철수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빅5, 세계의 빅5 그러면 미국이죠. 미국의 빅5 기업 같으면 지금 제가 말하는 유튜브 구글, 애플,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러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빅5가 5개 기업이 한 개라도 전부 다 삼성보다 큰 회사입니다. 삼성의 시가총액은 미국의 빅5에 갖다 대도 못합니다. 미국 밖에서 삼성이지 미국에서는 삼성 택도 없습니다. 전자그룹에서는 빅5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대통령 선거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삼성만한 기업을 미국의 빅5처럼 삼성만한 기업을 5개를 만들어서 경제강국 5위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내기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대우그룹이 참 아깝고 그립고,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우를 왜 국가가 나는 국가가 방치했다고 봅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은행 돈도 쓸 수도 있고 뭐 각종 뭐 부정 비리는 없었어요. 북유럽 쪽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폴란드에 자동차 공장도 지었고, 지금 폴란드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있습니다. 그 전신이 대우입니다. 그 김부중 회장이 그 세운 겁니다. 다 그 흩어져 가지고 다른 기업이 됐지. 아제르바이잔 다 이런 데 있는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다 기업들이 다 대우의 김부중 회장이 세웠던 기업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 현대로, 삼성으로, LG로 다 갈라진 거죠. 대우가 공룡분해하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가 참 우리나라에 아까운 기업인 하나가 사라졌다는데 아깝고, 지금 만약에 대우가 아직까지 건전하게 이래 있으면 충분히 미국의 B5 또 하나의 삼성이 충분히 대구도 남을 기업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현대 있죠, 삼성 있죠, LG 있죠, SK 있죠. 물론 하나하고 이래 있지만은 충분히 미국에 버금가는 빅5 그 기업이 보유하고 되죠. 보유하게. 그래서 나는 안철수 의원이 한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게, 그 대우의 김부중 회장이 참 내가 무식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은 기업이 공중분해된 원인을 그 당시 내가 젊었을 때지만 이미 이제 그분은 돌아가시겠지만은 경주에 있는 힐튼 호텔도 부인 정의자 여사 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마는, 두 분은 그 배우 이병헌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병헌을 양아들처럼 사랑했어요. 그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죽은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막내 아들이 이병헌을 많이 닮았답니다. 그래서 이병헌을 틈나면 집에 초청해가 밥도 같이 먹고 하고 그랬는데, 참 기업이 공중분해돼가 아깝고, 좋은 기업인 하나가 사라진 게 너무나 아깝고, 그 대우의 김부중 회장은 그 부모님이 옛날에 그 대구 사범학교 교장인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나도 그 당시는 내가 존재했겠습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무식 김부중 회장이 그 집안의 교장 선생님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한무식 가면은 가난한 집안의 박정희가 볼 때는 김부중 회장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 정갈한 사모님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참 얼마나 감복했을 겁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우의 김부중 회장을 참 많이 지원해 줬어요. 금탑 산업훈장도 주고 막 이랬습니다. 기업 자체를 뒷받침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해준 겁니다. 그래서 대우가 많이 컸죠. 그 대우가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서 김부중 회장이 박지만 씨를 기업을 할 수 있게끔, 그 당시에 박지만 회장이 그 마약 사범으로 매스컴에 오르락내리고 할 때였습니다. 김부중 회장이 박지만 씨를 잘 설득해야 기업으로 성장하게끔 기업인으로 키워준 것도 김부중 회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부중 회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기업 자체를 우리 국가에서 공중분해한 이유가 뭔지 참 아깝고 참 그렇습니다. 한참 성장하는 기업을 공중분해 시켰다는 건, 권력이, 국가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업을 갖다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기업을 공공운에 시켜보면은 그 남는 거는 전부 채무 아니겠습니까? 채무 불이행 기업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사라졌는데 그것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됐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한 명이 절실합니다. 사라진 대우 얘기를 오늘은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